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며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평화일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결은 항제 전장의 긴장과 집단적 스트레스를 동반하였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적 피해와 손상은 계산과 상상을 초월해 왔습니다. 남북한 간의 피의 대결을 방지하는 것은 통일 말고는 대안을 찾기가 불가능한 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통일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들이 하는 짓은 형제들 간의 다툼입니다. 이른바 고륙지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민족은 못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정말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못난 민족입니까? 북한의 동포들이 남남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조와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및 거주자들에 대한 사람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의 순수한 국민들을 옥죄고 숨막히게 탄압하고 있는 북계 정권과 이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과의 구별일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계 정권과 이들에게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별하여 접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한민족이 지구촌에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두 개의 다른 정치 객체가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했던 민족은 동서독 사례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독일은 국제적인 여건이 뒷받침해 줬지만 동서독이 서로 상응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을 하는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 베를린 장벽이 11월 18일인가 19일인가 무너졌는데 한 달 뒤쯤 12월 중순에 제가 미국 육군정보센터에 있을 때 텍사스 엘파소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 방공군사령부에서 장교 사병들이 버스 2대로 크리스마스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 육군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지만 언제 독일이 통일할 것이냐 관심이 아주 첨예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교들은 아마 한 10년 내에 독일이 통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병사는 5년 정도 하면 통일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사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테고 만약에 정부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하사관이지만 자기 수입의 절반을 통일 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독일 국민들의 개개인들의 그러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피를 흘리지 않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통일을 이루는 그 근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도 우리 민족의 못난 행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6.25 당시의 동족 상잔은 두말할 것도 없고 휴전 이후 대표적인 북계의 끔찍했던 도발 사례들을 열거를 조금 해보면은 먼저 1958년에 칼기 납북이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오는 칼기가 김포공항으로 안 오고 원산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1968년에 121 무장공비들이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가지고 그 잡힌 한 명의 공비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왔나 했더니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은 해에 울진 삼척을 비롯한 전국 각각 모든 지역의 공비들이 엄청나게 출몰을 했고 울진 삼척에는 2개 중대 규모의 이 공비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아마 한 2개월 정도 그 소탕하는데 작전에 모든 병력이 다 투입돼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칼기가 폭파됐습니다. 그 뒤에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칼기를 폭발을 했는데 이때 중동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노동자들이 약 한 18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몽땅 다 버마 앞바다에 수장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정동진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출몰해가지고 그때도 약 1개 소대병력이 와서 전부 다 자결을 하고 한 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강산 관광을 갔던 사람 박광자 씨를 쏴 죽였는데 이것은 왜 죽였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사시사철 금강산을 다녔습니다. 학생들까지 수학여행을 가고 했는데 이게 급기야는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까지 남조선의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모양이다. 1년 내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관광을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가면은 북한 주민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박광자 씨를 사살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광자 씨를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계속 관광객을 보냈다 그러면은 아마 더 끔찍한 일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건 2010년에 났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의 일이라 해군 46명이 전사를 했고요. 연평도 포격 때도 무단히 그냥 남쪽을 내고 포를 쏴댔습니다. 민간인이 2명이 죽었고 휴가를 가려고 부두에서 대기하던 해병대원 4명이 포소리를 듣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아가지고 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함지뢰 사건, 이거 잘 아시죠? 목함지뢰도 우리 수색 나가는 그 입구에다가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목함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우리 병사 2명이 다리가 잘렸습니다. 이거 병사 2명 다리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병사 2명이 다리가 잘린 2명이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고 내 조카고 옆집 동생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성공단도 폭파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에 잘 보셨을 겁니다. 이 무수한 도발은 뭐를 의미합니까? 결국 북괴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은 없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고 대한민국의 소멸이 그들의 평화를 보장하는 구도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적화와 야욕을 버리지 못한 북괴는 이른바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시작하고 보안법이 느슨한 틈을 타서 1980년대 아마 중후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오열을 침투시켜서 지금은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가 붉은 무리들로 넘쳐나게 돼 있고 특히 정계, 정치계, 교육계, 노동계 이런 데 두드러지게 침투를 해서 마침내
공공연하게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정거조를 위시한 이들의 앞잡이들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40대 이하, 20대, 30대 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반대한민국, 그 다음에 친공산화 교육을 시켜서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서울시장 하던 박은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화입니까? 예?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거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 그거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화가 이룩된 것이다. 그럼 민주화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민주화도 민주화입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이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서 핵 공갈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절대 무기이긴 해도 북한은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로 인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위주로 남북 통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국가 정책을 주도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합참의장,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유엔 대사, 그 다음에 국무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그 워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거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가 한 얘기인데,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이제 소형화한 참입니다. 이제 7차 핵실험하면 소형화를 확인할 텐데 7차 핵실험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미사일을 계속 쏴댔습니다. 이게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이게 미국이 확인하기 전에 이거를 타격하겠다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여 사용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다. 이게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인데, 이 사람은 인도계 미국인이고 이번에 트럼프하고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던 여자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 이 말은 존 볼턴이 했습니다. 미국 안보실장, 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이 뭔 얘기인가 하니, 중국하고 협의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할 때, 제거하려고 할 때 중국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한민국의 북한 흡수 통일밖에 없다. 이 얘기도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했지만 웬디 루서먼이라고 국무부 부장관 한 외교관인데, 이 사람도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전략이, 미국의 정책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갈등과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정요법으로는 그 치유가 요원하고, 갈등과 왜곡 구조의 숙주를 제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북계 정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압력하는 이들의 그 숙주를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존재와 그 활동의 근본을 잘라버리고 민족 수건인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계 정권, 김정은을 얘기합니다. 그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 몇 명 안 됩니다. 한 200명, 많으면 한 500명 정도. 이거를 일시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핀포인트는 이게 쪽집게 타격을 핀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것도 외과 수술식 찍어내버린다 이겁니다. 동시에 실시해서 한꺼번에 이들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권도 일시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외부 세력과의 협상을 통일 전선 선동 사업으로 간주해서 대남 직접 간접 침투의 일환으로 모든 대화를 활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남북회담, 그 다음에 육자회담, 미국 북한 회담 등은 이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 간의 정전 및 평화협정,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휴전하고 있죠. 전쟁을 끝낸 게 아닙니다. 그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궁극적으로 맺자 이건데, 이걸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이론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북계는 내심으로 크게 달가워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는 왜 이렇게나 북계가 그동안 주장하고 바라던 것에 목을 매달았을까요? 이게 무식의 소치가 아니면은 이거는 간첩이나 할 짓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간첩인 이유 1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고 선전도 되고 있는데 문재인 쪽에서는 문재인이는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간첩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 책에 기술된 대로 100가지의 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그거에 하나라도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정말 반역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간첩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런데도 그거를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자기가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고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자기 간첩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협정 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찰스 빅토르 샤르브리에즈라는 프랑스 시인이면서 국제정치 학자가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899년까지 산 사람인데 BC 1500년부터 1860년까지 3360년 동안에 일어났던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8천여 개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8천여 건의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8천여 건이 깨지는데 2년 이내에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면 2년 이내에 전부 전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균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심하게 얘기해서 전쟁하려고 평화협정을 맺는 이런 아이러니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를 전제조건으로 체결된 평화협정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문재인이가 5년 내도록 했습니다. 1938년 9월에 체결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챔벌린이 평화조약,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유명한 조약입니다. 1939년 8월에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파기를 전제조건으로 체결한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보장된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체결된 협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의 힘이 당시에 압도적으로 독일의 우위에 있었다 그러면은 독일이 감히 체코를 점령하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소련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가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추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상황의 변화가 오면은 북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비대칭 무기인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북괴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그 앞에서 설레발이 친다고 해가지고 북괴가 마냥 박수만 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에 맺었으면 북괴가 더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핵을 지금 개발해서 들고 있지만 엄청난 국력과 군사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북괴는 지금 이제 생존을 위한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제 타격에 의한 북괴의 지휘부를 제거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본 전략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